걸그룹 아이브의 신곡 뮤직비디오가 일부 중국 누리꾼들 악성 댓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화 범죄도시 4가 개봉 일주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인기 비결은 무엇인지 관련 내용을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브의 뮤직비디오 신곡 나왔는데 해야라고요. 네. 한번 보셨는지요? 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셉은 그런 겁니다. 해를 사랑한 호랑이, 또 그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사랑한 호랑이를 이제 등장시켜서 이제 곰방대로 예, 지금 나오고 있네요. 저를 피는 장면 이렇게 예. 나오게 돼서 또 부채로 이렇게 추면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저 뮤직비디오를 보고 이제 중국 네티즌 누리꾼들이 이제 문제를 삼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대 의상과 무대에 등장한 한국식 그런 색채, 또 심지어 저 구름 보이시는데요. 저 예. 구름도 중국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국 누리꾼이 되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좀 이해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들고 또 퓨전 한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이제 중국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구름이 자기네 거라는 건 무슨 논리인가요, 대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쪽에 저렇게 산수를 이제 구름을 간략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만 이제 저거는 사실 중국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문화 기호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사용하는 구름하고 또 굉장히 차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차별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그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뭐 퓨전 느낌도 나고 네. 좀 신선한 느낌도 드는데 과거에도 걸그룹 무슨 작품 가지고서 뭐라고 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몇몇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도 역시 아이브의 멤버인 이제 장원영 씨가 프랑스 파리에서 봉황 모양의 비녀를 착용하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도 중국 누리꾼이 봉황 무늬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중국 고유 양식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봉황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전체에서 나타나는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다르게 창조적으로 했는가. 그래서 일본에서도 뭐 등장하기도 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이걸 과연 이제 중국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또 2023년에도 뉴진스가 문화체육관광부 홍보 영상에 출연해가지고 한지 제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이때도 중국 누리꾼들이 제지술은 중국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지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탈리아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일본의 화지를 제치고 심지어 문화재 복원에도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함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평가절하한다는 것 그리고 원조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2021년에도 제니가 이제 블랙핑크 이제 멤버로서 붉은색 의상을 착용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 이때도 중국 누리꾼들이 홍하이얼 같다. 그러니까 붉은 아이 같다라는 건데 인터넷 사진을 보게 되면 붉은 망토 같은 옷을 입은 아이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과 이제 제니가 똑같다는 건데 사실 똑같지가 않고요. 또 머리 스타일도 똑같다는데 머리 스타일도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제니가 착용했던 옷은 가슴 쪽에 큰 꽃이 있거든요. 근데 예. 망토를 쓴 아이와 뭐가 같다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건 경강구애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파레돌리아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똑같다고 생각하면 다 그렇게 보이는 그런 이제 착각 현상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하고 아니, 있습니다. 봉황은 사실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쓰고 있고 일본 네. 황실에서도 쓴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봉황이 동양 이렇게 자기네 전체에서 거라는 다 건가요? 이제 그런 문화 양식이 있는 거고 문화 양식은 진화를 하거든요. 하나 이제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라틴 문화다, 뭐 아니면은 이제 로마 제국의 문화다. 그러면 그 유럽으로 다 퍼졌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유럽 양식 같은 경우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현대 저작권법 같은 경우에도 창조성 부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평가라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억지 주장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좀 얼마 전에 인기가 있었던 파묘, 네. 파묘에서도 그 배우들이 얼굴에 한자를 적은 걸 가지고서 좀 중국 네티즌들이 놀리는 네. 그런 댓글을 많이 썼단 네. 말이죠. 그런데 또 정작 중국에서는 인기가 많은 네. 영화예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한자를 우리 이렇게 몸에다가 이제 새기지 않는다라고 중국 누리꾼들이 밝혔던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글자를 그렇게 몸에 새기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속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수한 어떤 목적에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뭐 글자를 그렇게 착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한자의 기원도 사실은 한족이 아니고 그 이전에 뭐 동이족에서 유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중국도 불리한 게 사실 많다고 보고요. 이 근원의 원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콘텐츠가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고 또 대중적으로도 크게 성공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수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땐 이중적 상황에 지금 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약간의 어떤 피해 의식을 스스로 많이 갖고 있어서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서경덕 교수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누리꾼들이 열등감이 심해져가지고 비뚤어진 중화 사상을 좀 드러내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봤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의 도가 넘은 트집 점점 좀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대로는 좀 더 심각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K 콘텐츠는 뭐 K-팝을 비롯해서 영화 드라마들이 계속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공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민 중심의 산업주의, 특히 한족을 중심으로 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은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고 심지어는 한알령을 통해 가지고 교류조차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계속 트렌드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 의식이 굉장히 커질 거고, 그다음에 시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자국의 어떤 소유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에 상응하는 대응 논리들을 문화적 관점에서 계속 구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영화 범죄도시 4가 개봉 불과 7일 만에 누적 관객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지금 1000만 관객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1000만 관객 돌파가 이제 한층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왜냐하면 2014년에 명량이 개봉을 했을 때 이때 7일 만에 이제 600만을 돌파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거의 명량하고 비슷하게 이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명량이 1,700여만 명을 돌파해서 지금 부동의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도시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죠. 뭐냐면 이 명량 같은 경우에는 처음 선을 보였던 작품인데 이게 7일 만에 600만을 돌파를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범죄도시 같은 경우는 4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1, 2, 3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문이 많이 돌았고 또 팬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은 대개 개봉하자마자 폭발적인 그런 상승세를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범죄도시 같은 경우 2도 2022년에 12일 만에 600만을 돌파한 그런 상황인데 이때 이제 1235만 명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서울의 봄은 18일 만에 600만, 파묘도 11일 만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파묘보다도 좀 이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 연휴를 계속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노동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극장을 가셨을 거고 이제 앞으로 어린이날 연휴가 이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4월 달 같은 경우 비수기인데 비수기에 개봉을 해서 지금 5월 첫째 주 연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5월 말에 개봉했던 범죄도시 3보다는 약간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까지 5월 6일까지도 파죽지세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이 다음 주에 초에 1000만을 돌파하지 못하면 약간 주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도시 3가 1043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 이게 최종 스코어가 1068만 명이었어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여만 명 올라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뒤로 갈수록 힘이 좀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월 중반을 넘어가기 전에 1000만을 돌파하지 못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만약에 철반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을 가기에는 좀 힘에 겹지 않을까,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연작 시리즈가 있는 영화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일주일 만에 500만 돌파라는 거 사실 대단한 스코어인데요.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인기를 끄는 비결 있을까요? 일단 저는 시사회를 가지 않고 이제 개봉하는 날 영화를 보고서 일반 관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보거든요. 예. 그랬더니 여전히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했고 많은 분들이 첫날부터 이제 방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마동석 특유의 그 유머와 재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웃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권선징악의 어떤 단순한 그런 목적 의식에 따라 가지고 뭔가 시원한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화를 선택하실 것이라고 보고, 또 마동석 같은 캐릭터에 대해서 호감을 느낀다든지 그리고 실화가 갖는 어떤 그런 진정성이라든지 그리고 유머 재치를 통해서 재미있게 한 편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분들은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런 목적을 갖지 않으신다고 그러면 약간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화가 어떤 작품인지를 분명하게 보고 가시면은 좀 실망을 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스포일러를 당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파타야 살인 사건인데, 이건 이제 뭐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다뤘던 실제 사건이고 또 다른 드라마에서도 다뤘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파타야 살인 사건은 2015년에 태국의 파타야에 있는 고급 리조트에서 25살의 우리 청년이 죽은 채로 발견이 되거든요. 이제 시체가 유기된 상황이었는데 이 청년의 직업은 뭐냐면 프로그래머였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이제 취직을 시켜준다는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배경은 태국이었죠. 영화에서는 이제 필리핀입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제대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타, 그리고 끝내 이제 살해를 당한 그런 사례가 되겠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그 외에 어떻게 이제 그 도박 범죄단을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상력과 나름대로 이 영화만의 독특한 접근이 있고, 전작 시리즈가 이제 그랬듯이 이 마동석 씨가 기획을 짜가지고 예. 특히 악인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 일망타진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은 실제 사건 해결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마동석 씨가 이 범죄 도시를 8편까지 기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보완돼야 할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마동석 씨 나이가 젊다 그러면 뭐 10편 이상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복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OTT 드라마들 보면은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범죄 소재를 가지고 한 편 한 편씩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5, 6편 더 준비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일반 드라마에서도 저 정도 에피소드는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과연 흥미도가 유지가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벌써부터 좀 식상하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펀치라든지 뭐 유머들 같은 게 오히려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찐팬들은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 외에 재밌다고 해서 보시는 분들은 약간 실망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한국판 어벤져스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어벤져스 팬들은 좀 약간 불쾌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 어벤져스 편으로서 이 한국적인 어떤 가능성을 본 것이 뭐냐면, 이 박지환 씨가 나옵니다만은 이 장희수라는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빌런, 악역을 활용해 가지고 이 범죄 집단을 퇴치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래서 빌런들과의 연대, 빌런과의 어떤 확장, 이런 거를 좀 더 잘해본다고 그러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예. 어쨌든 앞으로 정기환 서사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이런 이면 뒤에 이 스크린 독과점 논란도 다시 또 점화되고 있던데요. 이 다양성이 저해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게는 81%, 많게는 뭐 85%까지 스크린을 장악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2,800개에 이르는 스크린을 이 한 영화가 장악한 것이 맞냐,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 상영업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고, 지금도 관객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70%가 채 안 되거든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관객이 돌아오는 게 우선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일부 영화가 독과점을 하는 것에서 좀 유연했었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좀 이런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뭐 영화 관객들이 좀 스크린이 없어가지고 좀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 스크린을 너무 독과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상영업계도 이런 부분은 좀 헤아려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황이라고 불리는 나훈아 씨가 지금 은퇴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서트에서 한 발언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으로까지 이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콘서트 제목이 라스트 콘서트, 뭐 고마웠습니다라는데, 그래서 진짜 은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은퇴를 전제로 하고 지금 공연하고 있는데, 이 말만은 하고 내가 이제 그만하겠다, 뭐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 북쪽을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긴 이상한 집단이다 이런 이제 맥락의 발언을 했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이제 좀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맥락은 이렇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런 발언을 하겠다라는 건데 원래 그 나훈아 씨가 통일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가수가 아니고 어떤 전체적인 사회적 메시지도 생각을 이제 하는 그런 맥락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이제 그 원래의 마음, 어떤 맥락 이런 부분에서 이해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론을박이 있지만은 네. 그렇게 또 해석을 해주셨고 네. 이 나훈아 씨가 노래도 안 부르고 이제 글도 안 쓰겠다고 이 말을 했어요. 은퇴 결심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조용필 씨도 그렇고 나훈아 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비해서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럼 예전에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더 이상 현역으로서 음반이라든지 앨범 그 노래들을 이제 취입을 하지 않는데 지금 계속 현역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해 보이셔요. 저는 건강하시는데 이 육체적인 건강이 아니고 아마 창작의 고통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창작의 고통에서 제가 좀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노래가 아닐 수도 있다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세요라는 점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뭐 은퇴를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건강 이상설이라든지 꼭 은퇴하겠다라는 점보다는 창작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좀 같이 그냥 즐겨주세요라는 예. 양해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마지막 공연이다 보니까 티켓 구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더라고요. 뭐 처음 무대였던 송도 공연이 예매 개시 3분 만에 전석이 매진됐다면서요. 네, 전석 3분 만에 이제 매진이 이제 됐었고요. 그래서 다른 이제 공연 같은 경우에도 몇 분 안에 이제 매진이 됐는데 이게 참 한편으로는 그늘이 있는데 이렇게 매진이 된 이유는 바로 이제 매크로라고 한 프로그램 때문에 일시에 판매가 되고 바로 또 나훈아 씨 같은 경우도 두세 배 이르는 암표가 돌면서 좀 약간 쓸쓸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앞으로 공연이 많이 이제 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크로에 관련된 관련 개정법을 지금 현재 내놓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쉽게 근절이 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이런 매매에 관련돼서 암표를 매매하는 것이 범죄다라는 인식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지금 예. 개별 개인들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도 좀 강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암표 자체를 매매하는 것을 좀 규제를 해야 이렇게 나훈아 씨의 진정성 또 좋은 공연들이 팬들을 중심으로 잘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앞으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헌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